안녕하세요. 식탁 위의 세계사를 소개하게 된 박준영입니다. 이 책은 다른 역사책과 달리 음식 재료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데 요리에 대한 역사라 더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의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감자는 본래 남아메리카의 적도 부근에서 재배하던 식물이었는데 16세기 스페인 탐험가들이 유럽으로 가져갔지요. 감자는 한때 악마의 열매라 불렸는데요. 감자의 울퉁불퉁한 모습과 작은 점들이 천연두를 연상시키기 때문이었지요. 감자 싹 안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들어있어 싹을 도려내 먹지 않으면 하루 종일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감자를 먹으면 나병에 걸린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하였고 1630년 프랑스 의회에서는 감자를 먹으면 나병에 걸림으로 재배를 그만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 들어간 감자는 돼지 사료나 포로의 식량으로 사용하였고 감자를 먹은 포로나 돼지들이 별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되자 하나 둘 사람들이 감자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200년이나 걸렸다니 편견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프로 이센이 오스트리아와 7년 전쟁을 벌일 때 감자를 군대 전투 식량으로 사용해서 프로 이센이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도 국민들에게 감자의 효율성을 알리기 위해 감자꽃을 머리 정식으로 꽂고 다닐 정도로 감자 보급에 힘썼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뭔가 하나의 작물도 보편화시키는 데에는 오랜 노력과 힘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 재료는 후추인데요. 콜럼버스가 살던 시대 유럽에는 자극적인 맛이 나는 먹거리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소금과 마늘 정도의 향신료만 있었고 커피, 담배, 홍차, 초콜릿, 고추, 설탕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 음식 맛이 늘 밍밍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저 멀리 인도에서 온 향신료는 풍미가 있어서 귀족들의 마음을 빼앗고도 남았지요. 날로 향신료의 인기는 치솟아 한때는 금보다 더 비쌌다고 해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후추였고 인도 서쪽 해안 지방에서 재배할 수 있었지요. 인도에 가서 누구든지 후추를 잔뜩 심고만 오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콜럼버스도 여러 탐험가들처럼 탐이 났던 거지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고 인도로 가서 향신료를 가져올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냉장고도 똥조림도 가공기술도 물을 넣을 페트병도 없었습니다. 긴 여정에 선원들은 고생을 엄청나게 했다고 해요. 향이 일기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식량이 부족해서 오줌 냄새 풍기는 비스켓에 노랗게 썩은 물을 마셨고 나중에는 그마저도 다 떨어져서 돛대에 씌워놓은 소가죽을 벗겨 바닷물에 불려 먹기도 하고 또 밥과 쥐까지 먹어치웠다. 향의 고충이 소름끼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뚫고 콜럼버스가 도착한 곳은 인도가 아닌 신대륙이었고 후추 대신 찾아낸 곳은 감자, 옥수수, 토마토, 코코아, 담배 같은 새로운 작물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놀라운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의 상징 소금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흔한 소금이 옛날에는 화폐 대신 사용할 정도로 귀했다고 해요. 군인이나 관리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식민지 인도에 소금세라는 세금을 매겼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제 집 앞에 소금밭이 있는데 아주 비싼 세금에 영국 소금만을 먹어야 했답니다. 이때 간디는 저항의 의미로 무력과 폭력이 아닌 걸어서 바닷가까지 소금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선에 협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1930년 3월 사바마티 아시람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염전이 있던 단지 해변까지 370km를 26일 동안 계속 걸었습니다. 60세 할아버지가 깡마른 몸으로 모자도 없이 맨발로 4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타박타박 걸어가는 모습은 인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70명의 동지들과 시작한 행진이 바닷가에 도착할 즈음에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해안가에 도착한 간디는 침묵 속에서 소금을 집어 올려 맛을 보는 행위는 인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행진 이후 간디는 체포되었지만 인도 바닷가는 소금을 주는 사람과 소금을 파는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소금을 줍고 파는 사람 2명을 수록했지만 비폭력 저항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폭력이 아닌 묵묵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항거하던 간디와 인도인들이 존경스러워지는 대목입니다. 이 외에도 책에는 돼지고기를 먹음으로 발생하는 곡물값의 상승 이야기, 가난한 나라들의 배고픔을 달래는 옥수수 이야기, 백성들에게 일요일마다 닭고기를 먹게 해주고 싶었던 앙트사스 이야기 등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력이 생기고 농업이 발달하며 음식 재료들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기 전에는 먹는 문제로 삶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향신료를 찾아 목숨을 건 향해를 하고 감자나 옥수수 보급을 위해 왕비까지 나서서 홍보를 했던 이야기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먹을거리는 삶의 가장 기본 욕구라서 민감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간디의 소금 저항은 한 민족의 커다란 독립으로 번져가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먹는 것 앞에는 한없이 겸손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음식 재료를 보는 세계사는 새로운 각도에서 세상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흥미로운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식탁 위의 세계사 박준영이었습니다.